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동안과 같이 2기 임기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을 이어갔어.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를 다시 부과한 것이 큰 이슈였지. 딥시크는 저비용 GPU와 작은 팀으로 거의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는 기존 AI 기업들의 수익 모델을 위협할 수 있지. 1. 트럼프의 무역 관세 정책, 그로 인한 시장 반응.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무역에서 미국의 불리한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했어. 이를 위해 여러 국가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주요 타겟이 바로 중국과 북미 국가들인 멕시코, 캐나다였어.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동안과 같이 2기 임기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을 이어갔어.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를 다시 부과한 것이 큰 이슈였지. 이 관세 부과의 핵심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어.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지속해온 점을 문제 삼았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 그 범위는 정말 방대했어. 전자제품, 의류, 화학제품 등 여러 분야의 중국산 제품이 여기에 포함됐고 이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했지.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부과한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협정인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특히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나 지적 재산권 보호에서 미비한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는 강경한 대응을 이어갔어. 트럼프는 이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를 목표로 했어.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고 했지. 중국은 즉시 자국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 대상국이었어. 과거 두 나라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나프타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트럼프의 주도하에 2018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바꾸었지. 그런데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어. 이 관세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펜타닐 마약의 통로 역할을 했고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야. 이전부터 트럼프는 두 국가에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마약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를 무시했지. 관세가 시행되고 나서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셜 소셜에 이는 불법 외국인과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 때문에 IEPA를 통해 이뤄졌다.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국제경제와 글로벌 무역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정책이야.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고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북미 지역의 무역 관계를 재편성하게 만들었지.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 우려가 존재하게 됐어. 연준의 금리 동결 및 향후 정책. 1월 31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어. 이때 연준은 경제 상황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내렸고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어. 연준은 경제 성장이 양호하고 인플레이션도 일정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정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내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같은 외부 변수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연준은 금리 인하보다는 신중하게 경제를 관찰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는 향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될 거야. 3. 딥시크의 AI 혁신. 딥시크는 최근 AI 모델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야. 딥시크가 개발한 모델은 기존의 고성능 AI 모델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자원으로 같은 수준의 성능을 낸다고 주장하면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 이번에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업계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특히 대형 AI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미래 이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어. 딥시크는 기존 AI 모델들이 갖고 있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어. 기존 AI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32자리 소수점까지 기록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양의 메모리와 CPU 성능을 요구했어. 딥시크는 이를 8자리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꿔 메모리 사용량을 75% 줄일 수 있었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연산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거지. 딥시크의 또 다른 혁신은 멀티 토큰 시스템이야. 기존의 AI 모델은 문장을 단어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이해했지만, 딥시크는 문장을 한 번에 읽는 방식을 도입했어. 이 방식 덕분에 처리 속도가 2배 빨라지고 정확도는 90%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어. 이런 방식은 특히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할 때 매우 중요하고, 딥시크는 이 점에서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지. 딥시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했어. 기존의 AI 모델들은 하나의 모델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자 했지만, 딥시크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전문가를 호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예를 들어 모든 파라미터가 항상 활성화되는 대신 필요한 파라미터만 활성화하여 모델을 실행하는 방식이야. 이를 통해 모델의 효율성과 비용을 대폭 낮추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어.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 비용은 기존 모델의 5% 수준에 불과했어. 오펀AI나 구글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챗봇을 훈련시키는데, 딥시크는 불과 500만 달러로 GPT-4와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주장했지. 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CPU 수는 2000대였고, 이는 기존의 대형 모델들이 사용하는 수만 대의 GPU와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숫자야. AI 사용 비용도 95% 절감했다고 하니까 AI 기술을 누구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지. 딥시크의 모든 작업은 오픈소스로 제공되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딥시크의 모델을 검증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코드와 논문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AI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기존의 모델들이 왜 그렇게 비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어. 더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AI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 기존 AI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첫째, 딥시크의 모델이 저비용 GPU로도 AI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엔비디아, AMD와 같은 GPU 제조업체들에게 큰 위협을 가해. 기존에는 고성능 AI 칩셋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는 AI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 하지만 딥시크가 게임용 GPU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AI 훈련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둘째, 딥시크는 효율적인 AI 모델을 제공하면서 기존 대형 AI 기업들의 이익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어. 기존 기업들은 고성능 칩셋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모델을 훈련시켰는데, 딥시크는 저비용 GPU와 작은 팀으로 거의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는 기존 AI 기업들의 수익 모델을 위협할 수 있지. 셋째,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 딥시크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
기존 대형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혁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이로 인해 기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경쟁 압박이 커질 거야. 또한 AI 관련 기업들의 주식도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소형 기업들의 주식도 부각될 수 있어. 딥시크의 혁신이 기존 AI 주식들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 시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GPU 기업들이 딥시크와 같은 효율적인 모델에 의해 위협받으면 AI 관련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AI 시장의 경쟁 심화가 AI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